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지켜봤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나경원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직접 헌재에서 방청을 하고 오셨는데 어제 헌재 앞에 긴장감 굉장히 감돌았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신 재판정 분위기 어땠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그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이 어제 최후 변론이다 보니 각자 하실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이 계엄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의 차이가 있지만 계엄에 이르기까지 야당의 이러한 폐악질 또 기타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또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의원들 17명 정도가 어제 헌재를 찾은 건데 그동안 당내에서도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왔었잖아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방청을 하러 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 대통령과 저희가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만약에 탄핵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신다면 이게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저는 역시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을 같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과연 그러면 대통령의 계엄이 정말 파면에 이를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왜 이렇게 계엄에 이르게 됐는지, 그동안 어떻게 민주당이 나라를 마비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금 특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안보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아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부에서 12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재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헌정사상 처음 검사도 탄핵했습니다. 이 검사들 탄핵한 걸 보면요.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29번을 탄핵을 했는데요.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본인들이 단순히 의석수를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탄핵을 하면서 나라를 마비시켰습니다. 어제 저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국회는 다수결이다. 우리가 다수결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국회는 다수결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다수의 일종의 횡포로 인해서 다수의 독재로 인해서 나라를 마비시켜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런 과정에 이르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해서 어제 다시 한번 좀 저도 생각하면서 우리 당이 또 그런 부분을 제대로 국민들께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저희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법정에 있었는데요. 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어쨌든 전반부의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 또 그 가운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 내에 이 민노총이라든지 북한과 계속해서 이 활동 같이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이제 탄핵이 되지 않고 본인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에 좀 방점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정치 개혁하면 이제 결국은 개헌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87년 체제를 넘어야 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수를 점한
의회, 한마디로 거대 일당을 상정하지 않은 국회였기 때문에 이 제왕적 의회의 권한도 반드시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핵을 남발해서 사실상 어떤 탄핵도 인용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탄핵을 남발한 국회는 정말 의회 해상권도 발동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정치 개혁 핵심이 대통령 개헌하게 되면 임기와 관련돼서 임기 단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안 되지 않았습니까? 뭐 선거 시기하고 맞추다 보니까 네.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직무 복귀하신다면 그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한번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좀 미래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금 시간상 많은 질문은 더 추가로 더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선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란죄를 포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핵심인 내란죄를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에 찬성했던 모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란죄가 빼졌으면 본인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이 의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각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저의 생각이고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준 편향적 태도를 보면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국론의 분열로 올 그런 결과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이 헌법과 법치에 따라야 되는데 그 위에 헌법을 밟고 서서 재판을 할까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재판 과정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각하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